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HLB 영상 또 찍어드리는데요. 어제도 한번 찍어드렸지만 우리가 이틀 전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월달 HLB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금요일장에도 보면 알겠지만 금요일장이 아니죠. 자,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자, 화요일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가 달렸죠. 또 꼬리가 달리면서 앞에 구간 매물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 거래가 터졌던 이 구간의 종가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HLB 주포들은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강력하다 정도까지 일단 해석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매매 동향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만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를 땡기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연기금도 매수세가 조금 마지막에 들어와 줬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다. 개인 투자자가 좀 털렸는데 자, 제가 여기 털린 개인 투자자들 누군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요날 11월 4일이죠. 11월 4일. 자, 11월 4일자를 보게 되면 이 이후부터 개인 투자 많이 들어왔죠. 11월 4일, 5일, 6일, 7일, 10일 해가지고 개인 투자 여기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요 구간을 따져본다라고 했을 땐 요렇게거든요. 요 자리. 여기서부터 요렇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물을 타서 나올 수 있는 평균 단가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체크했을 때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상단 대비해서 하단까지 최하단까지 딱 그어 놓고요. 개인 투자자 평균 단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상단과 하단 부분의 중심에 대한 부분을 그으면은 개인 투자자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 여기 물렸다고 하더라도 항상 물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단가가 좀 형성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좀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갔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는 너는 왜 오른다고 생각을 하냐? 야,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한번 시켜볼게요. 설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HLB는 솔직하게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 재료가 나왔을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재료, 기대감, 그리고 확신. HLB는 요거 세 개로 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재료는 나와도 주가는 안 갑니다. 자, 기대감이 생겨도 주가는 안 갑니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요? 확신이 생기면 주가는 가요. HLB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주주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주주들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HLB를 생각을 해보면 가남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조금 확신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가남 관련돼서 굉장히 이 OS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면서 지금 23.8개월까지 23. 몇 개 8개월인가?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요 당시에 아마 22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최장 기간의 OS가 나왔을 거예요. 중앙 생존값,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들의 평균 중앙값이 최고로 길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뭐요? 재료에 대한 거가 그 다음에 가남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주주들이 뭐요? 이거 승인 되겠다. 확신 바뀌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때 FDA에서 다시 한번 뭐 나왔죠? 서류 CRL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서류 제출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흘렀단 말이에요. 급등하기 전에 한번 흘렀어요. 보면은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흐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확신 어떤 확신이요? 서류를 재제출했는데 FDA에서 뭐라 그랬죠? FDA에서 강력하게 제출해라. 그쵸? 요런 식으로
FDA에서 강력 권고한다라는 식으로 뉴스를 띄우면서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한테 확신을 줬어요. 어떤 확신? 승인될 거라는 또 확신을 줬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또 강하게 연속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횡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확실한 건 뭐냐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있다. 근데 회사가 주주들한테 어떠한 확실한 제스처를 줬을 때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클래스 2가 나왔죠. 클래스 2가 나오면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죠? 쭉 빠졌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왜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이 왜 나왔어요?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자, 이날 25% 올라간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남 신약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 통과, 허가 가시권 재진입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게 되면 비모 실사 보완할 사항 없음 통보받았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HLB가 비모랑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 하한가를 갔을 때 24년도 5월에 하한가 갔을 때, 그죠? 자, 보게 되면은 허가 불발 CR을 전달받아. 요 첫 번째 이제 CR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CMC 실사에 대한 마이너한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 뭐요? 임상기간 좋아하는 비모 실사를 여행 제한한 문제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된 사항. 결과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CMC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로 비모 인스펙션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됐다?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건데 이 비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는 급등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근데 웃긴 거는 이 비모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미 재료가 나와 있었어요. 뭐였냐면 11월 중순에서 11월 말쯤에 비모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뭐예요? 이거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 주가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리라프, 그죠? 릴레이트랍 리라프 아스코에서 초록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FDA에 1월 달에 아마 간암 관련돼서 뭐 하겠어요? 서류 제출하겠죠. 그죠? 이 3차 승인 신청하려고. 자, 그럼 이 부분들이 이 간암 안 하겠습니까? 회사에 존폐가 달려있는데 하겠죠. 그 1월 리라 프로그램 아스코의 초록 구두 발표한다고 하죠. 왜 하겠습니까? 잘 나왔으니까 하겠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여기 우리는 재료를 알아요. 이런 재료를 알아. 그리고 기대감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 확신이 없다는 거. 확신이 생기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강한 장대 항봉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 갑니까? 그 이후에 쭉 올라가요? 아니요. 천천히 간다. 강한 확신이 나오고 나서 뭐가 된다? 박스권 형성한다라는, 강한 확신 이후에 박스권. 항상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선 박스권 안 나왔는데요. 이건 뭐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매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매물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매물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물이 있는 구간에서 여기를 그냥 뚫고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매물을 소화하고 가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1월에 이러한 내용들로 뭐가 된다? 강한 확신을 주는 회사의 어떠한 멘트나 회사의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서 또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HLB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바보 같은 분석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HLB 분석해드리는 게 HLB 오랜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완전 뇌피셜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통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HLB가 그동안 했던 습관들, 했던 습성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HLB 제가 왜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올려도 만씩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말씀드리죠. 자, 1월 FDA 서류 제출 리라프라그린 NDA 12월 28일 그죠? 상승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정말 오랜만에 올려도 조회수 12,000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고 굉장히 그래도
정상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분석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분석, 그리고 가능성 있는 상승 자리까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분석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옛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HLB 찍으면서 계속 2, 3만 원대부터 찍었던 ABL 바이오가 결과적으로 대폭등이 나왔죠. 대폭등이 나왔고요. 또 계속 말씀드렸던 리가켄 바이오, 얘도 사실상 과거에 2, 3만 원대, 3만 원대인가?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추세 돌리기 전에 여기. 이것도 계속 올라가죠. 또 누구 있어요? 그렇게 안 갔던, 골치 아팠던 한미약품. 얘도 드디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가다가 드디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HLB 같은 경우도 주가가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결과적으로 아쉽게 CRL 받으면서 빠졌지만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시도는 할 건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분명히 뭐야, 한 방에 있어야 돼. 한방 뭐야? 가남 승인 빵, 리라프 승인 빵, 뭔가 있어야 돼. 하여튼 이게 있어야 가요. 없으면, 솔직히 해서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 매물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해보는 거는 1월이죠. 1월이면요, 수급이 돌 때입니다. 수급이 돌 때고, 중요한 건 HLB는 솔직하게 뭐요? 개미들의 주식입니다. 그죠? 개미들의 주식. 개인 투자자가 진짜 많아요. 개미라는 어감이 좀 안 좋네요. 개인 투자자의 주식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월에 수급이 엄청나게 치고 들어올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스닥 쪽 수급, 코스피 수급 들어올 텐데, 개인 투자의 돈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신고가, SK하이닉스도 신고가 직전. 자, 얘네가 올라가 주면요, 신고가 같네요. 그죠? 얘네가 올라가 주면 뭐가 좋냐면은 시장에 돈이 돌아요.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지만 지금 여기서 뭐요? 여기서 돈들이 분명히 또 이동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이 돈들은 개인 투자자의 돈들이 쓸려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자, 고객 예탁금 어떻게 됩니까? 예탁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80조에서 85조 빠르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이 결과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돈들이 물밑에 쓸어 들어온다. 어디에? 증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뭘 사요?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 수급이 뭐야? 바로바로 붙는단 말이에요. HLB 수급 쳐주면 개인 투자자 막 붙어요. 그 새로운 개인 투자자, HLB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도 야, 이 회사 뭐 대박이라던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가만 올라가면 알아서 달라붙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 습성이니까. 그래서 HLB는 지금 구간에서 일생일대의 또 기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HLB 입장에서도. 왜? 올리기 힘든 이 매물대를, 죄송합니다. 자, 올리기 힘든 이 매물대를 뭐 할 수 있어요? 뚫어줄 수 있으니까. 이 매물이 쌓여있는 공간을 정말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아무래도 증시와 함께 봤을 때 재료들도 이제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HLB의 특성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화가 잠시만요. 보험 전화, 롯데 멤버십 전화. 롯데가 요즘 힘든가요? 롯데에서 계속 전화 오네. 롯데가 요즘 힘든가? 롯데 힘든가 봐요. 롯데에서 계속 광고 전화가 오네. 롯데 망하려나? 뭐 어쨌건 뭐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마케팅 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제일 중요한 거, 돈들이 물밀듯 쓸어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HLB를 들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 두 가지. HLB 계속 들고 가냐, HLB 큰 비중을 덜어서 자산을 분배해서 다른 종목들을 들고 가냐, 이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몰빵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HLB 몰빵할 필요 없단 말이야. 항상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거는 같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잠깐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증시 초반에 저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 세 가지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이 회사들의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분들인 거 압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가격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보면 좋을지, 단기 저항이 잡힐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할 거 없이 구독, 좋아요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이미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 더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올려드릴 거고 저는 HLB 빠지든 오르든요 정말 의리로 찍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HLB가 계속 빠져도요 저는 안 도망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찍고요. 그래 이미 제가 3만원부터 과거에 말씀드려서 이미 12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제가 뭐 쫄린다고 영상을 안 찍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욕먹어도 상관없고요. 제 생각을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영상 주가 빠지면 할 말 없어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뭐 HM 한번 찍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또 와서 찍고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HLB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거나 좀 대응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HLB라고 남겨주시면 요 부분들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드릴 거고 뭐 바빠서 솔직히 연락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요 부분들 그래도 좀 고민이 된다. 단기적인 어디서 내가 좀 매도해서 비중을 줄이면 좋을지 또 내가 위쪽에 너무 물려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춰서 비중 조절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 HLB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이 바이오 쪽 시장은 뇌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ABL 바이오의 그래프바디 플랫폼 그래프바디 B 플랫폼이 이 BBB라는 뇌막을 뚫고 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자체가 앞으로 뇌 진화를 정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루게릭병 이러한 병들을 치료하는 이런 회사들의 어떤 주가 상탄력이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플랫폼이 결과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말 약, 뇌에 전달만 됐을 때 정말 치료가 가능한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보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플러스 시장 규모가 큰 애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애들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11월 달인가요? 10월 달, 11월 달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지금 2배가 올라간 바이오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